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센 690번.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y콜 탄젠트 x에 대하여 점근선은 어떻게 되는가? 이때 점근선은 x 이퀄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단 여기서 n은 정수다. 이거 이해 간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놈이 x 이퀄 2분의 파이가 있다. 거기서 주기를 생각을 하면 파이다. 그래서 주기마다 점근선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다. 이거 이때 이미지적으로는 요게 이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면 y콜 2 탄젠트 ax-b 플러스 3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시된 정보가 주기와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살짝 웃긴 거예요. 웃긴 게 뭔지 좀 이따 보고. 그래서 주기는 3파이다. 그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x 이퀄 3n 파이다. 주기가 3파이이므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직 수업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예습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게 y콜 탄젠트 x의 주기는 파이죠. 파이를 a가 양수라고 했어요. a의 절대값으로 나눈 건데 a가 양수니까 그냥 a다. 이게 뭐야? 3파이다. 따라서 a는 3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3분의 1 x 마이너스 b가 얼마?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다. 이제 선생이 제시한 요런 이미지를 가지고 본다면 요게 그래서 이제 a가 3분의 1이 나왔으니까 그걸 넣어서 보면 이렇다. 이거고 n은 정수이므로 0을 넣어보자. 정수 조건 끼워 맞추기. 그래서 n이 0이다. 그러면 3분의 1 x 마이너스 b는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이제 또 여기 생각해보면 이 n은 문제에 제시된 n이고 이 n은 선생님이 제시한 n이니까 일치한다고 여기다가 0이면 이게 0이다 라고 하기는 힘들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조금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m파이다 라고 바꾸면 여기가 m이다.
그러면 따라서 x는 넘기고 넣으면 3 2분의 파이 더하기 b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 저기에서 뭐랑 같아질 수 있니? 이게 3n 파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만약에 n이 0이면 3파이니까 b가 2분의 파이가 되네. b가 2분의 파이면 여기가 파이니까 잠깐만 0을 넣었잖아 이 새끼야. 그럼 0이지. 그러면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제 문제에서 b의 범위를 제시했는데 맞네? 한 방에 안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한 방에. 그래서 이제 a와 b가 구해졌다. a는 3분의 1이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다가 있나? 1번이네. 답이 1번인가? 이렇게 풀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못 풀었거나 틀렸다라면 요 풀이를 기준으로 어디가 좀 부족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는데, 일단 선생 생각에는 그 지점이 두 군데 정도로 생각이 된다.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하지 못한다. 사실 지금 탄젠트 우리가 지금 기본형 그 중에 첫 번째 y 콜 sin x 꼴, 즉 a나 b가 들어가 있지 않는 꼴, 그죠? 거기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탄젠트에 대해서 하고 있죠. y 콜 탄젠트 x.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건 점근선을 좀 강조를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심화 관점, 매우 심화 관점이거든. 그래서 두 가지 관점. 왜 점근선이 생기는가를 그려보니까 그렇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려보니까 그렇다를 기하적 관점으로 조금 더 엄밀하게 보면 동경이라는 놈과 생명선 x 이퀄 1이라는 놈 둘 다 직선이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로 생각을 해보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평행일 때 점근선이 생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평행과 수직이 있죠. 그 수직이란 놈이 x 절편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 대수적으로 본다라면 분수식 상제 관계에서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놈이 y축에 평행한 점근선이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이 경험을 고1 수학과 유리 함수단에서 경험한 바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코사인 x가 0이 되는 놈, 그러니까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런 것들을 받고, 이거를 이제 이번 지금 요 주제는 요게 되겠죠. 점근선은 이렇게 표현된다. 이제 네 혼자서 적어봐 그러면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누군가 이렇게 제시해서 이해해봐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 다 앉아있는 학생들은 다 이해를 여기 안 보냐? 민현아?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명시, 내가 이 문제를 틀리거나 못 풀었다면 그 이유가 두 군데가 추측이 된다. 첫 번째가 이거지. 이제 이거를 명시적으로 몰랐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명시적으로 몰랐다고 해서 못 푼다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해가죠? 자, 두 번째 지점은 어디냐면 여기서 연산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처럼 꼭 선생님과 똑같이 또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이런 거 놓는. 이렇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어쨌든 본인의 기준에 맞는 그런 절차적 방법을 딱딱딱딱 구현해 나갈 수 있는가, 거기서 또 막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방금 지적한 두 개의 포인트를 고려해서 이 풀이를 기준으로 본인의
사고가 어디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겠어요.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 풀이는 끝인데 이 문제를 분석해 보면 좀 웃긴 게 있어요. 웃긴 게 뭐냐? 이건 도대체 왜 붙어 있는 거야? 이런 거죠. 이제 이걸 빨간색으로 한 건 뭐 빨간색 엄청 중요하다. 이런 건 중요하긴 하니까. 2 플러스 3 이런 것들은 이 문제와 상관이 없다. 뭐 막말로 3하고 2와 자리가 바뀌어도 답은 똑같겠죠. 이해 갔나? 왜냐하면 2는 Y축 방향 요소이고 3도 Y축 방향 요소인데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보면 주기와 점근선의 위치라고 하는 X축 방향의 요소만 제시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묻는 것도 X축 방향 요소 뭐 이거는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도형 이동해서 그런 것들이 저런 건 그러니까 3과 2의 자리를 바꾼다 했는데 3과 2의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수학의 의도에 충실한 문제라면 좀 불필요한 요소들은 제시하면 안 되거든. 제시하면 헷갈림 또는 시간 낭비 유발 요소들이거든. 근데 헷갈림과 시간 낭비가 테스트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유효하죠. 헷갈려서 틀리거나 시간 낭비해서 오래 걸리게 하거나. 그러니까 저런 건 좀 더럽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조건마저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가 3파이다. 그리고 점근선이 이렇다. 근데 이것마저 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왜 줄 필요가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잠깐 해보면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 내가 이렇게 적었죠. 뭐 의도하고 적은 건 아닌데 의도하고 적은 건 아닌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거랑 비슷하거든. 지금은 전혀 떠오르지 않죠. 전혀 떠오르지 않는 건 이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라는 거거든. 이 개념이 뭔데요? A에는 A와 플러스 n-1t거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아니고 이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을 보더라도 이해하지 못한 게 떠오를 리가 없죠. 뭐가요? 첫째 항 n 공차 그거거든. 여기서 이제 이 n과 이 n은 이건 n이고 이건 n-1인데 라는 차이는 의미가 없지. 왜? 여기에 n이 있고 또 이 n은 정수가 아니고 자연수니까 시작점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거든. 무슨 말이냐면 홀수를 2n-1, 2n 플러스 1 둘 중에 뭐로 써도 상관없지. n이 정수라면. 그런데 n이 자연수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2n 플러스 1이 되면 홀수 중에 1을 제외한 표현이 되는 거거든. 그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n이 이렇게 자연수일 뿐더러 여기와 여기를 같은 n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조금은 불필요한 요소가 붙어 있는 거거든. 이게 정수가 되면 꼭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거든. 그냥 n이라고 적으면 되죠. 이게 정수라면. 지금 선생님 말 이해 갔나? 똑같은 거죠. 이해 갔지? 오케이. 그래서요. 그러면 주기가 뭐니? 공차가 주기죠. 반복돼. 이해 갔나?
그러면 여기서 주기는 뭐니? 3파이죠. 여기 적혀있죠. 그래서 수학을 아는 사람이 이 문제를 보면 불필요한 요소가 너무 많이 적혀있다. 얘는 불친절한 거고 얘는 과다 친절인 것 같아. 이해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아무튼 여기서 결론은 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푼다. 그리고 정수 조건이므로 끼워 맞추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문제였다. 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형 y sin x 꼴은 3개를 해서 마무리하는데 3가지 모두 각각 주제가 있었지. 그래서 특히 y sin x에서 주제가 정의를 이용한다 라고 하는 거, 그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코사인 x는 점 대입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고 정의와 각변한 그리고 도형이 이동 관점을 이용해서 y sin x의 그래프를 그대로 사용해서 생각할 수 있겠다. 탄젠트 x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점근선을 가지고 있으므로 점근선에 대해서 지난 시간의 심화, 이번 시간에는 실전적인 내용을 살펴봤다. 그리고 이것도 얘기해야 될 게,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점근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교과서에는 없어요. 이런 식이 뭐냐 하면 일반적인 점근선, 즉 점근선에 무한계가 있죠. 그걸 모두 하나의 표현으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지금 배제된 관점이거든. 근데 시중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알아는 두자 이거거든. 무슨 말이냐, 범위를 제한시켜서 점근선, 그 범위 안에 있는 점근선은 몇 개인가, 또는 그 점근선을 일일이 적어보세요 이런 거거든. 그러면 이걸 알면 그걸 하잖아요. 일반적인 걸 알면 구체적인 건 하지. 그런데 구체적인 걸 하기 위해서 꼭 일반적인 걸 알 필요 없거든. 뭐냐면 일일이 찾아가면 되죠, 하나씩. 그런데 그것도 뭐 몇 개 이상 이런 건 아니야. 안 해. 뭐냐면 그래프를 엄밀하게 다 파악해보자가 아니고 점근선의 존재를 인지하고 간단한 점근선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가, 이게 목적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건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시중에서는 그런 엄밀한 교육과정을 따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자. 알겠죠? 교과서에서는 이런 점근선을 하잖아. 그냥 요거 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해갔지? 그런 거나 살펴서 알아낼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형 중에서 y sin x 꼴은 마무리하겠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과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기본형이 끝났으니까 이거는 제목만 적을 건데 기본형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다 알고 있겠지만 또 다시 적으면 기본형의 성질이 뭐야? 범위, 점, 그다음에 모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다음에 증가 감소, 주기래 점근선, 그리고 빨간색은 여기다. 그래서 대칭성과 주기성 매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삼각함수는 대칭성 당연하고 주기성까지 갖고 있는, 둘 다 기본형에서 갖고 있는 유일한 함수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뭐가 돼? 수능이다.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삼각함수를 근래에는 3문제 정도를 출제하는데 각각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한 문제씩 깔끔하게 출제를 하고 있고, 해석학이 가장 변별력 높은 문제를 출제하는데 그 문제의 포인트는 항상 이거든. 대칭성과 주기성. 물론 대칭성과 주기성만이 아니고 그래프의 가장 기본은 뭐야? 점이 뭐야? 격자점. 그거 이론을 포함한 요거다. 가 수능이에요. 실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교과서를 펴보세요. 그래서 요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교과서에서 이제 뭐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함께 하니까 이게 같이 적혀 있을 수도 있고 그것들이 따로따로 적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후에 y콜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서는 y콜 사인 x와 y콜 코사인 x의 성질이라고 해서 박스로 쳐져 있는데 본인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런데 여기는 1번 정의역과 채역은 각각 실수 전체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이다 라고 적혀 있거든. 이렇게. 근데 뭐 본인 교과서에서 비스무리하게 적혀 있겠죠. 너는 어디에 있니? 그죠? 그래서 정의역, 대칭성, 주기성. 그러니까 지금 재호가 가지고 있는 게 너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것 같은데 요거랑 요거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맞지? 그리고 지훈이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죠? 이거랑 이거. 점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점이 안 나오는 이유는 x 좌표가 무리수가 편하기 때문에 뭐 그닥 강조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들은 보다 복잡해서 안 나오고 있고. 근데 점근선 자체를 묻는 게 수능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점근선을 아까 말한 수준에서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고 제한된 범위에서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생각하는 건 탄젠트 함수의 특성이 아니고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함수, 즉 앞에서 했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고1 과정의 유리함수 같은 것들이 다 기본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그러면 기본형이 끝난 후에 그 뭐 예제란 문제가 있죠. 거기에서 나온 게 이것들이지. 바로 나오는 게 맞나?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거잖아, 이거. 이건 값을 구하는 거네. 값을 구하는 거고 이거. 예제가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가 이 기본형을 이렇게 하나, 기본형 중에서 요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 그래프의 성질을 정리해 주곤 이제 이게 나온다. 이게 뭐야? 하면 얘랑 얘다. 이거를 그려봐. 이거거든. 이론으로 따로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려봐. 인 거거든. 오케이? 그 중에서 내가 주는 교재는 요거부터 먼저 예제로 나오는데 너희들도 이건가 먼저인가? B가 먼저인가? B가 먼저. 너는 A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면 B가 먼저인 사람은 A가 나올 것이고 A가 먼저인 사람은 B가 나오지 않을까? 그죠? 이해 갔나? 그리고 그것들이 끝나고 다시 또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까 전에 탄젠트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요거 나왔다가 이제 뒤에 이게 붙는 것들이 그 다음 문제로 나오죠.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거를 독자적인 이론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고 예제와 문제로 하고 있거든. 그러면 봐봐. 네가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뭐 알고 있기도 하고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예제로 들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문제인가? 이론이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들은 이론을 알면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 자체가 이론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교과서에서도 이제 이것 다음에 요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설명하듯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명하듯이 y 콜 sin x의 그래프는 그리는 방법과 성질을 얘기해 주잖아.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듯이 설명을 안 한다고. 예제로 제시하는데 그 예제가 이것에 대한 이론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여기에 대해서는 뭘 언급을 해? 하면 최대, 최소다. 최대 최소가 커지니까 위아래로 늘린다 라는 상태를 너는 날개 부분에 적혀 있죠. 그런데 너희들은 따로 안 적혀 있을 수 있어. 늘린다 라는 표현이 적혀 있나? 앞으로 여기서 늘린다라는 표현은 없는데 그림으로는 제시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면 최대 최소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는 y축 방향 닮음 이동입니다. 닮음 이동. 그런데 문제는 닮음 이동을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그죠? 늘린다를 최대 최소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쪽은 결론이 뭐야? x축 방향 닮음 이동인데 닮음 이동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야? 주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최대 최소와 주기는 좀 요것들의 대타로 등장한 놈들이라서 알고 있어야겠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에 대해서 최대 최소는 사실 다항함수에서도 충분히 했던 내용이거든. 다항함수. 그런데 이제 이 주기에 대해서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이거지. y 콜 sin 2x의 주기는 왜 파이인가? 이 이유를 설명해봐. 유도는 꼭 할 수 있어야겠어요. 시험에 자주 나와서가 아니라 시험에서는 결과만 나오는데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이걸 좀 알아둬야겠어요. 뭐야? 그러면 sin 2x는 주기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sin 2x 플러스 2파이다 와 같다는 거지. 주기 함수의 정의에서 이걸 하나의 문자로 보는 거죠. 이해 갔나? 그거는 얘는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sin 2 파이 플러스 x 플러스 파이 x 플러스 파이다. 이렇게 그냥 이거는 분배 법칙이죠. 이 안에 있는 식을 묶어내는데 얘가 뭐야 하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얘가 됐다. 그러니까는 요 식에서는 얘를 하나의 문자로 본다. 이거 참 등호에서는 얘를 하나의 문자로 보는데 요 등호 관점에서는 요걸 하나의 문자로. 그래서 다 이제 뭘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 함수의 정의. 위에 등호든 아래에 등호든. 그러니까 sin t 이퀄 sin t 플러스 2파이다. 주기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그리고 분배 법칙으로 묶어내고 난 다음에 얘랑 얘의 관계를 보면 sin 2x를 fx라 하자. 그럼 얘는 fx고 얘는 뭐야? fx 플러스 파이다. 따라서 파이가 존재하죠.
P가 존재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주기가 파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 아주 단순하죠. 이 단순한 구조도 허술한 이론 체계 또는 귀찮은 니즘 때문에 안 하고 있으면 남들보다 앞서가는 건 포기해야겠어요. 궁극적으로는 닮음이동 얘기인데, 닮음이동 얘기는 이제 선생님 수업에서는 꽤나 많이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얘는 끝내겠다. 더 얘기할 거리가 없다. 지금 이것들을 하는 교과서에는 이걸 다 예제로 언급을 하잖아. 이것 그러니까 B가 없는 것 따로 A가 없는 것 따로 언급을 하잖아. 그 언급을 하는 이유가 이런 관점의 제시인데, 궁극적으로 이 관점의 제시인데 이 관점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것과 이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물론 얘가 얘도 다 각각 뭐 함수적으로는 중요한 얘기니까. 그리고 이 주기를 실제로 구하는 방식을 좀 알아두자. 외운 건 알고 있죠. 이랬을 때 주기는 절대값 B분의 해당 함수 기본형의 주기다 라는 건 외우고 있으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기본형을 마무리하겠어요. 정리하세요. 이 문제의 주제는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고, 기억, 니은, 디귿은 삼각함수 중에서 사인 함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함수들에도 해당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바꿔서 출제할 수 있지. 똑같은 그림이야. 뭔데? 여기가 2다. 여기가 0이다. 얘는 y콜 2분의 1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그리고 여기가 y콜 사인 x, y콜 x다. 그래서 알파, 베타는 각각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리고 사인 대신에 이거를 fx라 하자 하고 난 다음에 기억 알파분의 베타는 f 베타분의 f 알파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내면 그냥 똑같은 문제거든. 답이 안 바뀌어요. 답이 안 바뀐다고.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일반적인 얘기야. 일반적인 얘기. 그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 지금 제목을 보세요. 그래프의 위치 관계. 기본형이 끝났지. 기본형이 끝났으면 y콜 사인 x, y콜 코사인 x, y콜 탄젠트 x 뿐만 아니라 a와 b가 포함되어 있는 놈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꽤나 나오는 게 이것들끼리 같은 좌표 평면에 그려졌을 때, 즉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 같은 좌표 평면에 함께 그릴 수 있는가? 즉 위치 관계를 고려하여 그린다. 즉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가? 우리 수업에서는 저 명칭을 저렇게 사용을 했죠. 그놈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결과를 제시했는데 과연 y콜 x와 y콜 사인 x는 왜 이렇게 그려지는가? 지금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얘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그려지니? 응? 이제 미분을 배워서 좀 편하죠. f 프라임 x는 2분의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안 붙었네. 뒤집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다가 이제 f 프라임 제로를 넣으면 1이죠. 1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위치 관계를 봐. 이게 뭔데? 곡선과 직선. 그럼 이 그림도 곡선과 직선이죠. 참고로 미적분 과목을 가면
사인 x의 도함수는 코사인 x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코사인 x에다가 x 대신 0을 넣으면 1이죠. 그래서 1이다. 이 지금 접선이야, 접선.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y 꼴 사인 x에 대하여 접선이다. 그럼 내가 지금 그거를 해보자라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미분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해보자. 여기서 x축이라고 적지 않겠어요. 그냥 편의상 세타로 바꾸지 않고, 그리고 세타로 얘를 바꾸면 얘는 익숙하지만 또 얘를 y 꼴 세타로 해서 y 꼴 x가 아닌 놈으로 또 네 뇌는 인식할 공산이 크니까 그냥 x로 내버려 두겠어요. 그래서 이 동경에 대응되는 거, 단위원이고 동경에 대응되는 각의 크기를 x라고 하자. 그럼 x가 어디에 있다고? x는 여기에 있다. 이게 x다. 그러면 sin x는 어디에 있어? sin x는 여기다. 이해 갔나? 그래서 어느 쪽이 크니? 하면 이게 크죠. 왜 크니?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그러면 대답을 못 하겠지만 직관적으로는 크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지난 시간에 했던 반현, 현 그었어. 그러면 이 길이가 왜 이 길이보다 작아? 그게 직선의 정의다. 직선의 정의가 뭔데? 두 점을 최단 경로로 연결한 선. 두 점을 지금 직선으로 연결했으면 그게 직선의 정의이므로 정의에 의해서 얘는 더 길다. 그런데 이 대칭에 의해서 반띵도 얘가 더 길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논리적인 설명이고, 그런 걸 수식으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게 논술 시험이 되겠어요. 수리 논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말로 전개하지 말고 수식으로 해. 말은 문과 논술이고. 오케이? 재밌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sin x다. 어느 쪽이 크니? 그럼 이쪽이 크다. 언제? 0보다 클 때. 오케이? 그런데 그 차가 x가 0에 가까워지면 점점 그 차가 작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같아지니? 하면 0이 되면 같다.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x축, y축, sin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x축이라 이 x가 이제 이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sin x인데 여기에다가 y 콜 x를 그려봐.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y 콜 x는 이렇게 그려진다. 그죠? 이렇게 그려진다. 이게 y 콜 x다. 그리고 이제 이걸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적었다면 얘는 노란색. 이게 sin x. 그래서 얘가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얘가 뭐야? 접선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이해 갔나? 물론 교점을 가지고 한 개를 가진다고 해서 꼭 접선이냐, 곡선과 이게 접선이냐, 기하에서도 했었죠. 한 개밖에 없잖아. 그건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접선을 받아들이자. 접선이. 어쨌든 여기서만 만난다. 여기서만 만난다. 이게 접전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이게 다예요. 알겠지?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여기를 추측할 수 있어야겠다. 알겠니? 그런 게 이걸 배우는 이유지. 얘는 답이 니은 디귿이에요. 니은 디귿. 기억은 양변에다가 알파와 사인, 베타를 곱하죠. 알파와 사인, 베타 모두 1, 4분면의 점의 좌표들이므로 양수가 되겠어요. 그지? 그러면 좌변은 베타, 사인, 베타, 우변은 알파, 사인, 알파죠. 그랬을 때 곱은 뭐야? 기하적으로 넓이다. 네가 지금 보면 네가 대충 이렇게 그렸겠죠.
이건 그냥 중요하지만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 크니까. 근데 베타가 여기 있으래? 여기 있으면 되죠. 이렇게. 여기는 길어도 여기가 존나 짧죠. 그러면 그래도 애매한데 이걸 이렇게 해석해. 그러니까 베타가 여기 파이 콤마 0 바로 왼쪽 여기다 그려. 바닥에 붙잖아. 그래도 애매하니? 그게 애매하다면 알파를 일로 옮겨 씨발. 그래도 애매하니? 그래도 이쪽이 더 클 것 같아.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것보다 더 클 것 같아. 지금 이해 갔나? 그러면 왜 기억을 판단을 못하는가? 네가 하나 집어낸 것 같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 움직여 봐야지. 이런 걸 뭐라 하면 그래프 추론, 변화 관찰이야. 변화 관찰.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틀리다. 니은 디귿은 쉬우니까 패스. 특히 디귿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한 위치관계를 물은 거거든. 위치관계. 그런데 그것도 엄청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는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1이 이걸 말하는 거지. 1. 그리고 요 위에 할선의 기울기는 아무리 이걸 이렇게 이쪽으로 하면 길어지잖아. 높아지잖아. 뭐라는 거야? 커지잖아. 기울기가 길어지잖아. 높아지잖아. 뭐 정신병자 이렇게 아무리 가도 얘보다는 못 간다 이거지. 왜?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커지지 못한다. 이해 갔죠? 그것 때문에 제시한 거거든. 결국에는 기하적인 요소의 문제들은 전부 다 뭐야? 위치관계가 최종 종착지야. 다 묻는 게. 디귿도 위치관계를 물은 거라고. 디귿은 뭘 물은 거야? 직선과 곡선의 위치관계. 너희들 예습을 통해서 표현값 정리 배웠지? 나한테 배운 게 아니고 책에서 했잖아. 이 띠부랄 것들아. 왜 표정이 그래? 그러면 이거야. 이런 데서 이거 지금 두 개를 이거 표현값 정리야. 디귿이. 뭐가 표현값 정리인데요? 갑자기 표현값 정리가 그렇게 생기는 거야. 이러면 접선이 여기에 반드시 하나가 있지. 그런데 그건 적어도 하나인데 문제는 그 표현값 정리에서 제시한 곡선은 이런 곡선이 아니고 추상적인 어떤 곡선이야. 미분 가능한. 근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주어졌잖아. 그러면 이거 여기도 있고 딴 데도 있니? 여기밖에 없지. 그럼 얘랑 기울기가 같다고. 그럼 이거를 일로 이렇게 옮긴다. 그럼 또 이제 얘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연결되겠지. 그러면 거기에 대응되는 접선은 이거지. 이 접선이야. 그러면 이걸 네가 아까 이렇게 옮겨야지 크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잖아. 그게 뭐야? 하면 접선이 계속 일로 간다고. 일로. 지금 이해 갔나? 그런데도 그러면 이건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x좌표가 접점의 x좌표가 작아질수록 커지지. 그런데 그 끝이 어디야? 0이야. 근데 0에 가지 말라고 했어. 문제에서 알파가 0보다 크다고 했어. 이해 갔나? 그래서 얘가 짱이야. 이해 갔나? 이렇게 풀라는 거야. 이거 수능 문제였거든. 오케이? 의도는 이건데 사람들은 하다가 말고 끝내거든. 그리고 이게 뭐와 관련되느냐 하면 미적분 과목으로 가면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한 그래프들은 접선이 x가 증가할수록 작아져. 감소함수가 돼. 접선의 기울기가. 오케이? 뭘 이용하면?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하면. 이런 게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머리 졸라 뽀개져요. 그런데 지금 내가 설명하니까 쉽게 했지. 이걸 네 혼자서 문제 상황에서 생애 최초로 생각을 해야 돼. 수능 현장에서. 응? 목이 뽀개지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훈련을 받을 거예요. 스투가 되고. 아무튼 그렇다.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 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건 거기서 제시된 두 개의 위치관계가 이와 같음을 수원 수준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그게 접선이라는 거는까지는 몰라도
여기가 유일한 교점이다. 이 사이에서는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교점이 안 생기면 계속 이거잖아. 다르다고. y좌표가. 지금 이해 갔니? 같은 x좌표에 대해서. 이게 여기에 딱 왔을 때만 얘랑 0으로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교점이 여기 하나다라는 건 알 수가 있겠어요. 됐죠? 그래서 요걸 얘기하고 싶었다.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